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 EMC에서 컨설팅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달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0년부터 클라우드 쪽에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해봤던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보고 듣고 해봤던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의 목표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목표인데, 앞에서도 들으셨던 것처럼 시장의 화두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트러스트, 모바일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핫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의 절감,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 비용 효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또는 매출, 수익성을 증대하는 측면에 포커싱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다른 방향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목표는 매출,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포인트에 비용 절감, 비용 효율화라고 하는 목표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늘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6가지 영역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 전체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왼쪽에 보이는 사용자 접속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익히 들어보셨을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자동화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역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서버를 클라우드로 제공해 드릴까요? 스토리지를 서비스로서 클라우드로 제공해 드릴까요? 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메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가운데 있는 클라우드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IT의 3대 자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포함하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해서 자원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 기저의 키워드는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클라우드에 가상화가 필수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택사항입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는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의 필수로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자원의 관리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프로비저닝, 자원을 자동적으로 제공해주고 다 쓴 것은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 관리입니다.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고객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과금이라고 하는 소위 미터링, 빌링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기능 요소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6번째가 보시는 가장 오른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IT 서비스를 자고로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보안 서비스, 백업, 그리고 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부가가치 서비스로서 또한 이야기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머릿속에 이 구조를 두고서 이제 제가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드릴까 합니다. 2010년도에 아마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SI 벤더들, 그리고 통신사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어나운스가 되고 공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기업들이 그 퍼블릭 서비스를 선택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의 계열사 위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준이 되었었는데, 당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최종 사용자의 고객분들은 정말 보안적으로 안전할까, 안정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 선택되지 않은 채 현재도 고민하는 단계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1기가당 얼마를 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준비까지 해서 진행이 되어 있었으나,
본연의 클라우드 기능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고객분을 모시고 저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치한 데를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에게 요금을 과금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량이나 비용에 대해서 측정하고 관리하십니까? 라는 답변에 엑셀로 합니다 라는 답변이셨습니다. 그게 당시의 현 주소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게 런치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속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서 이제 시작하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이 됐는데 그 포인트는 경쟁이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해봤던 사례들을 적어놨는데 당시에 고객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최종 사용자에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오퍼를 했습니다. 더 싼 비용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객은 여전히 고민을 하지요. 정말 그거 해도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비스 업체에게는 압력을 가합니다. 내가 오퍼를 받았는데 더 싼 값에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기존의 IT 서비스를 공급하던 업체들은 클라우드로 뭔가 전환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진행했던 케이스가 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요.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은 뭐냐 하면 셀프 서비스나 과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면서 컨설팅을 하고 향후를 계획하는 정도까지도 커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 셀프 서비스나 과금에 대한 부분은 구현되지 않았던 케이스이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인프라 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서버 또는 스토리지 또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러한 인프라 측면에서의 자원을 공급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인프라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클라우드로 좀 진행해보자라고 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걸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산업군에서 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게 코스콤에서 신문지상에도 났기 때문에 아시겠으나 코스콤에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런치를 했었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경우고 또 다른 경우 중에서 현재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ASP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ERP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이 기존의 고객을 바탕으로 해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매출을 창출했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의 목표로 가지고 있었던 비용 효율화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익성은 나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속속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시장의 사례를 보면 소위 데스크탑 클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을 정도로 클라우드 본연의 기능 외에 대한 부분을 전부 커버하기보다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PC를 서버로 옮기면서 서버의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는 형태로 가상 PC를 제공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 진행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PC라고 하는 것이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서버에 가상 PC를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었고 초창기에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케이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클라우드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가만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실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갈까 말까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서 부밍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간의 경쟁, 전통적인 것 포함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진영에 경쟁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싸게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오퍼하는 데가 있더라. 보안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고민했던 내 어플리케이션을, 내 데이터를 외부로 두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겠네. 실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도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퍼블릭 진영과 프라이빗 진영이 새롭게 경쟁이 대두되면서 또다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앞에서 짚어봤던 것 중에서 클라우드 본연의 기능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전히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지만 개선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둘러엎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에서 새롭게 클라우드의 나머지 기능들 보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보다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할 거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를 해갈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새롭게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이 앞에서도 빅데이터라고 하는 시장의 화두를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빅데이터의 기반 기술로서의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클라우드 미트 빅데이터라고 하는 내용도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클라우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실제 2004년부터 회사 내부의 클라우드라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100억대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6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6가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버 가상화입니다. 이제는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다 가상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체크리스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차세대 백업을 고려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차세대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테이프의 백업을 받는 것 대신에 디스크의 백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서 그 많은 백업 볼륨이 필요한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심지어는 80% 90%까지 줄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백업이라야 차세대 백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비용 효율화, 비용 절감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인베디드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약방의 감초처럼 어디에서나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 중에 가상화를 말씀을 드렸고 그 가상화랑 가장 잘 맞는 또한 보안의 요소 기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상 서버들 간의 영역들을 나누기 위한 가상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안 요소 또한 가상화 클라우드에 맞게끔 고려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네 번째로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니지먼트 앤 오토메이션입니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셀프 서비스와 미터링 빌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프로세스가 사용자가 직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나는 PC를 원하고 거기에는 MS 2003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하드디스크는 얼마나 필요하고 백업은 옵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옵션들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내부적인 IT 시스템에서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쓰십시오 이런 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데 실제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 클라우드의 서비스 영역으로 런치돼서 실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키워드를 보시면 예를 들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개발의 프레임워크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돼야 한다. 또한 예를 들면 인메모리 DB, 뭐 빅데이터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 기술들을 감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요까지 이제 실제 실행 단계에서 체크하고 옮기신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경쟁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보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우리 기업의 클라우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에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속속들이 나오는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플래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SSD라고 하는 디스크, 전통적인 디스크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액세스가 가능하죠. 그동안의 IT에서 스토리지가 성능의 바틀렉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이고요. 또 하나 보시면 서버에 메모리가 꽂힙니다. 500테라, 700테라짜리 카드가 꽂혀서 더 이상 스토리지까지 물리적인 액세스를 하지 않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그것도 메모리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버 사이드의 테크놀로지, 플래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를 또 한번 견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오토 티어링이라는 기술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고객사에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고객은 나는 중요한 데이터이고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최상품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옵션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요청 사항에 대해서 높은 서비스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고성능 디스크에, 또는 조금은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저성능 디스크에 자동으로 액세스가 분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기술들이 오토 티어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맨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그냥 소개 단계에 있는 정도이지만 그 사상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대로 포함한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줄벽에 쫙 놓여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가상 서버가 존재합니다. 가상 서버, 어떤 것은 익히 알고 계시는 서버의 역할을 하는 가상 서버고요. 어떤 것은 스토리지의 역할을 하는 가상 서버고요. 어떤 것은 네트워크 스위치 역할을 하는 가상 서버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가상 서버로 구현을 했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사이드를 보면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가상 서버 밑에는 실제 물리적인 스토리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EMC 거든 아니면 히다치 거든 벤더에 상관없이 그 모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이 가상 서버는 무엇을 하냐면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데이터들을 배치를 합니다. 새롭게 필요한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할당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을 이번 달에 더 쓰셨기 때문에 비용에 이만큼을 더 추가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한 클라우드를 새롭게 견인할 만한 기술이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클라우드에 대한 걸 짚어봤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예, 너무나 잘 설명해서 쏙쏙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이 없으면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